황교안 대표가 의식을 잃어서 쓰러졌고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데 당의 젊은 의원들이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그 모습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내가 황교안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래서 대표님은 지금 병원에 계시지만 그분은 이곳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이곳에 있는 거고 청와대 앞에서 정말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대통령의 견제 없는 독주를 보장해버리는 이 악법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자, 황교안 대표의 단식 8일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늘 중앙일보 등이 자세히 취재를 했습니다. 이 내용도 함께 살펴보시죠. 뭔가 좀 고지식한 단식이라 단식에 뭐 종류가 있다. 고지식한 단식, 조금은 좀 유연한 단식.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고지식한 단식이었다는 거죠. 단식 초반 20일에서 21일 청와대 앞에 야외 연좌 단식. 낮 기온 5도의 추운 날씨에도 연조를 풀지 않고 고수를 했다. 한국당 당식자들은요, 요령 있는 정치인 출신이라면 천막을 치고 농성했을 거다. 처음부터 체력 소모가 심했고 은박 돗자리죠. 태양광이 반사돼서 눈에도 무리가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식 중반 22일에서 24일 청와대 앞에 간이 텐트 단식을 한 건데 그때 황 대표가 고집을 좀 부렸다고 해요. 텐트 안으로 난방기구를 못 들이게 했다라는 거죠. 전열기를 좀 한번 넣자. 당직자들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황 대표가 고지식하게 안 된다. 못 들였다. 25일 건강이 악화되자 한국당이 천막을 추가 설치했지만 결국 27일 의식을 잃고 병원 이송. 신체 근육의 15%가 빠져서 혼자 못 걷는 상태. 현재 상황이 의료진에 따르면 세브란스에서 회복 중이긴 하나 근육의 15%가 빠져서 걷지 못한다. 아직 식사는 못하고 있고 수액을 맞으며 재활 치료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건선 변호사님, 그 근육이 빠져서 못 걷고 식사를 아직 못하고 수액을 맞고 회복이 돼야 재활 치료를 해야 된다라면은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듯해 보여요. 건강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예.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단식이 아니고요. 그냥 보통 사람도 침대에서 누워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근육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렇군요. 움직이질 않아서. 일어나서 이제 걷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단식이 어떤 생명 아니면 신체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단식을 하려고 하면 단식에 대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상을 이유로 이제 단식하는 분들 있잖아요. 또 아니면 뭐 살을 빼서 단식하는데 이 단식을 하기 전에는 지켜야 할 어떤 것들이 원칙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충분한 그런 어떤 공부를 하고 자신의 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단식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단식 들어가서 하는 걸 보면 이전에 정치인들이 했던 단식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 잔지 뭐 천막도 없이 그냥 돗자리 펴놓고 앉아 있는데 지금 이런 날씨, 더군다나 연세가 꽤 있으시잖아요. 저런 상태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했는데 결국 몽골 텐트 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추운데 난방기구를 안 들여오면 이건 몸이 더욱더 계속적으로 이제 쇠퇴할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제가 처음에 뭐 이렇게 뭐 소금도 안 먹으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물이나 소금을 먹지 않으면 그건 신장이랄지 내장 기관에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본인이 굉장히 기독교적인 신념이 좀 강하지 않나 싶어요. 예. 그래서 어떤 기도와 아니면 어떤 신앙에 대한 열정이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결국 잘못하면 몸에 굉장히 치명타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의식불명이 됐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해서 위험 신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뭐 링겔 맞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돌아가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본인의 건강적으로 보면 무모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정치로 얻은 건 상당히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많은 걸 얻었다 하더라도 건강이 훼손이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지금 황교안 대표가 단식하던 그 자리에서 당의 비교적 젊은 의원들, 뭐 신보라 의원, 뭐 정미건 의원 등등이 계속해서 단식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김병민 박사님? 일단 황교안 대표가 응급 이송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정신을 회복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단식장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고 있는 이 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본회의 부의가 돼 있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등으로 상정해서 표결 처리가 가능한 상태까지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한국당이 결사 반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선거법은 우리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상태로서 이걸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전례가 없는데 이걸 본회의에서 그냥 표결로 땅땅땅땅 처리하겠다. 한국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당의 입장뿐만이 아니라 반대되는 입장에서 나는 비례대표 의원 내 손으로 직접 못 뽑는 거니까 그거보다는 지역구 의원 뽑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비례대표 의원을 28명이나 내려? 그리고 내가 선호하는 정당이 비례대표를 아무리 많이 뽑더라도 거기에 지역구 의원이 많이 뽑히게 되면 비례대표 못 가져가는 거야? 난 이 법안에 반대세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연동형 비례대표 등에 대한 선거제도 개편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한 국민적 수위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의 표결 강행 처리가 될 만큼 국민적 총의가 모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국회에서 표로 막아낼 수 없으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목숨을 걸어서 내가 이 결기를 보여주겠다는 건데 황 대표가 더 나올 수가 없으니 나머지 정치인들이 우리가 그 뜻을 이어서 끝까지 막아내기 위한 단식 투쟁을 이어가겠다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추운 겨울에 계속 바깥에서 단식하고 있는 터라 신보라 최고위원이나 정미경 최고위원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럼 그 둘의 단식이 또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이 일이 정리가 될 때까지는 아마 저 텐트에 있는 모습들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결국엔 김영주 의원님 결국은 이 팩트 국면이 상당히 많이 지금 꼬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물론 한국당이 주장하는 게 맞다 아니면 민주당과 야사당이 주장하는 게 맞다 어느 한쪽이 맞다라고 지금 단정을 할 수 없는 상당히 복잡한 사안입니다. 국민적 여론도 이 공수처와 또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반으로 지금 나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어떻게든 타협을 봐야 하는 상황일 텐데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 이거를 통과시키기에도 남은 반대하는 절반 국민들의 여론이 부담스럽고 한국당이 단식까지 하는 주장하는 대로 이걸 완전히 없애자고 하니 또 이거를 찬성하는 여론에게는 좀 여론을 감안한다면 이것도 안 될 일이고 네. 지금 젊은 의원들까지 단식하고 이거 어떡합니까?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대표도 역시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언론에서. 또 예찬 대표도 황교안 대표 만나서 어쨌든 이제는 좀 합의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했으니까. 서로 좀 물러서자. 네. 절충안을 내보자. 기본적으로 사실은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은 정의당이 강성이었지 민주당이 강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사실은 자유한국당에서 좀 무리수를 둔 거죠. 비례대표를 전혀 못한다. 없애겠다. 그건 좀 과한 부분이라서 일정한 접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있다. 근데 이제는 좀 말하자면 두 분은 단식을 이어가시더라도 황 대표가 기력을 찾는 대로 한 번 더 그래도 머리를 맞대고 마지막 말하자면 절충점을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 충분히 그런 어떤 가능성은 남아있다. 지금 이제 12월 3일까지 이제 2, 3일 정도의 기간이겠습니다만은 정치권이라고 하는 거는 서너 시간만 해도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표대결을 해도 물론 민주당으로서는 계산을 하고 있겠죠. 강공으로 가도 이길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정치적 무리수를 두지 않는 게 민주당으로도 좋고 이런 마당에 빨리 황교안 대표도 단식을 푸시면서 합의를 이끌어내면 그것도 본인에게는 하나의 정치적 성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길이 아직은 좀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아직 협상의 여지는 남았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제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끝끝내 제1야당의 절규와 호소를 이렇게 비정하게 외면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결국 구급차에 실려가는 제1야당 대표를 보고도 전화 한 통 없는 청와대입니다. 문 대통령 스스로 사람이 먼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보다 공수처 칼날이 먼저이고 사람보다 국회의원 의석수가 몇 개가 먼저입니까?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이 단식을 이어나갑니다. 자, 지금 들어온 뉴스 속보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제 단식을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어제 오후부터 미음을 조금씩 섭취하면서 건강에 회복 중에 있다라는 소식도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자, 앞으로 패투 국면까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한국당과 민주당이 막판 협상을 할지 그 여부도 좀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